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동영상인 보청기 착용 첫 한 달 동안 꼭 알아야 할 것들에 이어서 요즘 따라 듣는 것이 불편해서 보청기 착용 여부 등에 대해 상담하실 때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부모님 혹은 가족들이 잘 못 들어서 보청기 착용을 해야 하나 고민할 때, 그리고 어떤 종류의 보청기를 하는 게 제일 나을지 결정할 때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청기를 꼭 써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저는 세상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청력이 정상인 사람, 청력이 너무 나쁜 사람, 그리고 청력이 나쁜데 보청기를 쓰면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청력이 정상이신 분들은 당연히 아무 치료도 필요 없겠죠. 또 청력이 너무 나쁜 분은 보청기가 아니라 인공호흡 이식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상은 청력이 나쁜데 보청기를 쓰면 잘 들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수능 청력 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제 이전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인 NIH에서 난청의 자가진단표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항목들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검진을 권고합니다. 1번,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못 알아들어서 당황스럽다. 2번,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안 들려서 대화에 못 끼는 경우가 있다. 3번, 같이 일하는 동료들, 고객들과 대화를 나눌 때 불편하다. 4번, 청력장애 때문에 괜히 위축되거나 하는 일에 제약이 있다. 5번, 친구들이나 친척 혹은 이웃들을 방문할 때 안 들려서 불편하다. 6번,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자막 없이는 불편하다. 7번, 잘못 알아들어서 가족들과 불편을 느끼거나 다툰 적이 있다. 8번, 다른 사람들과 TV 혹은 라디오를 같이 즐길 수 없다. 9번, 청력장애 때문에 개인 혹은 사회적 삶에 제약이 있다. 마지막으로 10번, 가족이나 친구들과 레스토랑에 있을 때 대화를 나누기 힘들다. 여러분은 이 중 몇 개에 해당하시나요? 만약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해당되는 것 같으면 청력검사와 진료를 위해서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듣는 분은 특히 호프집 같은 시끌벅적한 장소에서 대화가 힘들죠. 그래서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은 척 웃고 계셨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영화가 알아듣기 불편해서 자막이 있는 영화를 골라서 보실 수도 있고, 부부 사이에서도 TV 시청이 불편해서 각자 따로 한 분은 TV를, 한 분은 넷플릭스나 제 유튜브를 보실지도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청력이 나쁜 분은 특히 밖에서 일을 하실 때 혹시나 실수할까봐 걱정되시고 친구들도 괜히 만나기 귀찮아지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우울증이나 특히 어르신들은 치매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부모님이 난청이 있다고 걱정되면 적극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잘 안 들릴 때 보청기 말고 다른 치료가 있나요? 안 들린다고 무조건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뭐니 해도 내 귀로 자연스럽게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좋고요. 잘 안 들리는 경우 우선 고막 내시경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여러분 댁 근처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막 내시경 사진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 고막입니다. 이 경우 청력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수능 청력검사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받은 다음 보청기 착용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삼출성 중이염 고막 사진입니다. 고막 안에 물이 찬 것이 보이시나요? 안 들리기도 하고 좀 먹먹한 것 같기도 합니다. 수영할 때 물속에 머리를 담그면 잘 안 들리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감기 후유증이나 축농증 등으로 고막 안에 물이 차면 안 들립니다. 이런 경우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고막을 조금 열고 고름 등을 제거하거나 중위 환기관을 삽입하면 예전처럼 잘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귀 안에 귀지로 꽉 막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지를 열심히 제거하면 잘 들을 수 있겠죠. 다음의 사진에서 이상한 점이 무엇일까요? 양측 고막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만성중이염처럼 고막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고막이 거의 없는 경우, 혹은 염증으로 인해 고막과 달팽이관을 연결하는 듣는 뼈인 이소골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이 비록 정상이라도 잘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평균 청력은 수술 전에 오른쪽이 68dB, 왼쪽이 53dB이었습니다. 아까 평균 40dB이 넘으면 불편하다고 했죠? 많이 불편해서 보청기 사용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막에 구멍을 막고 망가져 있는 이소골을 잘 연결하니까 청력이 좋아졌습니다. 수술 후 오른쪽이 49dB, 왼쪽이 33dB로 호전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당분간 보청기는 미루고 지내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리시는 분은 덥석 보청기부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술이나 약물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지 우선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실 것을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데 보청기가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만 귀 뒤에 거는 큰 보청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귓속형 혹은 RIC형 보청기는 리시버가 귓구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귀에서 고름이 나오면 자칫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름이 자주 나오는 분들은 튜브로 소리를 전달하는 귓바퀴형 보청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성중이염의 경우 수술을 해서 고름이 안 나오게 하고 일반적인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수술받을 수 없는 분들은 귓바퀴형 보청기를 사용하시거나 뼈의 진동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골도 보청기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따라 보청기를 골라야 하나요?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귀에 안 대고 바로 보청기로 보내주어서 주변에 잡음 방해 없이 잘 듣는 경우겠지요. 현재는 아쉽지만 포낙 보청기와 일부 리사운드 보청기만이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삼성이나 LG 스마트폰을 지원하고 대부분의 보청기들은 애플사의 아이폰에서만 블루투스 스트리밍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보청기 회사들이 이런 편리한 기능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보청기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약간의 볼륨 조정, 피팅 등의 기능은 어느 종류의 스마트폰을 가리지 않고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성능이 좋아질수록 연결된 보청기의 기능 역시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값이 너무 비싼데 싼 것도 괜찮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청기는 청각장애 진단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매우 비싼 전자기기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청각장애 급여 보청기 지급 기준에 대한 제2전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가 어느 정도 못 듣는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이비인후과 의사, 전문 청각사 선생님들과 충분한 상담을 하신 다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차로 20-30분 걸리는 시내길로 출퇴근할 때는 소형차를 타고 가던 SUV를 타고 가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험한 비포장 도로를 달려야 할 때는 아무래도 SUV가 더 유리하겠죠. 보청기를 평가할 때 우선 채널 숫자를 먼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널이란 주파수별로 보청기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일종의 앰프 장치인데 채널 숫자가 많을수록 보청기별로 세세하게 소리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렴하게는 4채널부터 많게는 48채널 정도까지 다양한 채널을 가진 보청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채널 수가 많을수록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런데 내 청력에 보시는 것처럼 낮은 주파수, 중간 주파수, 높은 주파수 모두에서 일정하게 들린다면 굳이 48채널씩이나 자세하게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렴한 모델을 사도 좋고요. 반면에 보여드린 청력도처럼 처음은 어느 정도 정상이다가 중간으로 가면 나빠지고 다시 좋아지다가 결국 나빠지는 등의 복잡한 청력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채널이 많아서 좀 더 주파수별로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보청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동차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비싼 차일수록 의자 시트에서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데워주죠. 또 고속도로에서는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 항법 기능도 있고 사륜 구동형으로 회전할 때 안정적으로 차를 유지해줍니다. 보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비싼 보청기일수록 더 좋은 소음 억제 기능이 들어있고 좀 더 소리를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심지어 소리 나는 방향에 맞추어 보청기의 마이크 방향을 자동으로 변화시키는 보청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청기의 모든 기능이 나에게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내가 보청기를 주로 사용할 장소와 목적을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로 조용한 집안에서 TV 시청이나 가족, 친구들과 대화하실 목적이신 분이
엄청 복잡하고 고가의 보청기를 일부러 구입하실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야외에서 보청기를 주로 사용하실 목적이신 분은 보청기들 중 바람 소리 등의 소음 억제에 특화된 보청기를 선택하시면 좋고, 외국인 바이어들과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은 고음역 소리를 선명하게 들어야 대화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고음역을 잘 듣게 하고 특히 좋은 압축 기술을 가진 보청기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이렇듯이 내가 주로 사용할 환경이나 목적을 먼저 보청기 전문가에게 잘 설명하시고 각각 보청기의 장점들을 잘 들으신 다음 나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무조건 비싼 보청기는 사지 마십시오. 큰 보청기 말고 작아서 눈에 안 띄는 보청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자동차에 비유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동차를 특히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택배를 배달하는 두 종류의 트럭이 있습니다. 평소 배달할 상품이 적당할 때는 작은 트럭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큰 트럭이 너무 커서 다니는데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명절이 되어서 배송할 상품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작은 트럭으로는 버겁겠죠. 그때는 큰 트럭을 이용해야 상품 배송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보청기의 크기는 결국 자동차의 엔진 크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알기 쉽습니다. 귓구멍에 쏙 들어가는 작은 보청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소리 출력을, 귓바퀴에 걸어서 보기 싫은 큰 보청기는 상대적으로 큰 소리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나 전문 청각사는 여러분의 청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보청기를 권유합니다. 청력은 항상 변하죠. 그래서 지금은 내 귀에 딱 맞는 보청기지만 노화 등이 진행해서 청력이 더 떨어지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후 어느 정도 소리 출력에 여유가 있는 보청기를 선택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명이 시끄러운데 보청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현재까지 이명의 가장 좋은 치료법들 중 하나가 보청기입니다. 이명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히 난청 환자에서 이명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달팽이관에서 낮은 소리를 듣는 부위부터 높은 소리를 듣는 부위가 있죠. 소리를 듣는 뇌에도 달팽이관에서 보내주는 낮은 소리부터 높은 소리를 분석하는 알아듣는 부위가 존재합니다. 만약 달팽이관의 고음역을 담당하는 청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고음을 못 듣게 된다면 이 소리들을 담당하는 뇌세포 역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보청기를 사용해서 못 듣는 소리를 뇌세포에 전달하면 뇌세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이명을 듣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명이 있는 분들은 이명 때문에 보청기로 듣는 소리가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보청기에서 들리는 소리 덕분에 이명이 줄어들고 듣는 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보청기는 조용할 때는 일종의 명상음악 혹은 백색 잡음 등을 들려주어서 이명 치료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이 심하신 분들은 보청기를 선택하실 때 이명에 대한 치료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물어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더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겠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청기를 착용해서 잘 듣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겠다는 환자 본인의 의지입니다. 제가 외래 진료를 할 때 보면 아무리 청력이 나빠도 가족들의 성화로 등 떠밀리다시피 보청기를 하신 분은 결국 성공적으로 보청기 착용을 못하고 불평만 하십니다. 환자 본인이 친구들 만날 때, 사회활동을 할 때, 소중한 가족들과 대화를 하거나 같이 TV를 볼 때 불편을 느끼신다면 우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서 보청기 착용을 결심하실 것을 강하게 권유드립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듯이 귀의 청력 건강 역시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을 때 잘 관리하고 노력해야 오래오래 잘 듣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청기 착용을 고민하고 선택할 때 생각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